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략 전술에 대해서 고민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선배님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선배님, 원희룡 선배님에 대한 감사의 말도 담았습니다. 자,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장점을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 파괴력 있는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팀에 실패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승복을 했지만 지지자들은 지금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율에서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이 젊은 층 당원들이 지금 탈당계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이런 후유증은 늘 있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끌어가느냐,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의 몫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리고 후보도 후보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게 되면 끝나버립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썼을 겁니다. 캠프 규모도 커지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인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부담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후보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사람을 경쟁자를 향해서 선배님이라 그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 달까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는 출범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을 홍선배라 부르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로서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방금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은 저보다 더 빛났던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와 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후 첫날 일정을 어제 바쁘게 소화했다. 가락시장 상임 2030 청년에 이어 정치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도 만나 유익한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홍준표 선배님과 다른 두 후보님이 보여주신 원팀 정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사실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결과를 승복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선을 흥행시킨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아무튼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당시 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장했고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의 일은 모두 잊고 당 화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유승민 후보님의 메시지도 감동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는 원희룡 후보님의 말씀도 너무도 든든했다. 정치가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세 분의 정치 선배님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지혜 열심히 배우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국민을 위한
좋은 국정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당대회의 그 감동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깐부다. 우리 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감동적인 승복과 단기를 이뤘을 땐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패배했다. 이제 우리 당은 승리를 향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전통을 축적했다. 정권교체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등등 자유한국당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이렇게 뜨거웠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던 2007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70% 90%까지 일방적인 그런 대통령 후보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경선은 상당히 후유증이 컸습니다. 뭐 상당히 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사실은 꽤 길게 남아있습니다. 4개월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TV토론 하지만 이제 이재명과 TV토론은 한 1월, 2월 돼야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을 다듬고 발표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30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저는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걸 맡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의원 이왕이면 좀 더 원팀에 가까운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당대회의 감동의 수락연설과 감동의 승부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올렸습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 앞으로 행보 주목됩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상당히 묘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멋진 정치인들은 늘 승복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